안녕하세요. 별리사스쿨 민법 강사 류호권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62회 민법 1차 시험 대비 민법 기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민법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 수업 따라오시면서 열심히 하시면 민법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간 자료가 3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민법 기본 강의 계획서, 이렇게 기본 강의 계획서가 있어요. 그죠? 요게 이제 첫 시간째 요걸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꺼운 프린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민법 조문집이에요. 제가 지금 프린트로 이렇게 나눠 드렸는데, 요것도 PDF 파일로 제가 따로 드릴게요. 그래서 이 PDF 파일로 보실 분들은 괜찮은데, 종이로 봐야겠다 되시는 분들은 이걸 갖다가 좀 스프링을 좀 하세요. 그래서 1년 내내 봐야 될 거기 때문에 항상 수업 시간에 들고 오시고 해야 될 거기 때문에 PDF 파일 보실 분들은 넣어서 보시고, 종이 필요하신 분들은 스프링 해갖고 보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 자료는 보시면 앞에 앞에 한 장이 요 조문의 이제 목차. 그래서 체계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문 본격적으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조문은 PDF 파일이든 이거 이제 스프링 노트에서든 매일 기본 강의 할 때 계속 확인하고 볼 거니까 계속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한 장짜리 자료가 있는데, 요거는 강의 노트예요. 오늘 진도를 많이 나갈 건 아니어서 강의 노트 분량이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판서할 내용을 칠판에 판서할 내용을 좀 그러니까 칠판에서보다 좀 꼭 같이 놓고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노트 필기를 해갖고 제공을 하니까 수업 시간에 너무 노트 필기에 집착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꼭 반드시 필요한 필기 내용 같은 거는 이렇게 매일매일 나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필기에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지나가는 거 놓치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 수업 내용에 집중을 해주십사. 이런 취지로 필기 노트 드리는 거예요. 그죠? 되셨죠? 그래서 자료 3가지 나갔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강의 계획서를 가지고 민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제일 먼저 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도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월화수목금 우리 평일 월화수목금 내내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은 이제 9시 10분에 시작해갖고, 공식적으로는 3시간 30분을 가갖고 올 때 원래 이제 12시 40분쯤 끝나게 돼 있는데, 여기 조금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2시 50분 정도나 뭐 1시까지 또 뭐 수업 시간이 진행이 될 수는 있고요. 그러고 이제 점심 식사하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자녀가 이제 초등학생이어가지고 그 수요일하고 금요일에는 얘들이 일찍 끝나요. 그래갖고 얘네 데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하고 금요일에는 아마 12시 반 정도에 아마 좀 끝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12시 반, 그러니까 수요일에 금요일에는 좀 일찍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방과후 같은 거 생기면은 그때 이제 좀 조정할게요. 그죠? 그래서 일단 수요일, 금요일은 좀 일찍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9시 10분, 이 시작 시간은 좀 맞춰서 와주세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 계획서 보시면, 이제 우리 교재는 포인트 민법, 여기 한 980페이지 됩니다. 이게 기본서고요. 그 다음에 저는 기본 강의 하면서부터 객관식 문제를 병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OX 지문집 써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OX 지문집까지 함께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포인트 OX 지문집은 두껍지 않아요. 얇아요. 원래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 시험을 보려면 1400페이지가 넘는 객관식 문제집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8월 달부터 보게 될 거고, 그 전에 이렇게 OX 지문집으로 연습을 좀 해놓으시면 나중에 두꺼운 문제집을 푸실 때 좀 부담 없이 접근할 수가 있어요. 한 반 정도는 다 풀어놓은 거거든. 이해하시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공지도 했지만 포인트 민법은 25년 대비판인데 OX 지문집은 24년 대비판이에요. 왜냐하면 시험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거 반영해야 되는데 바로 기본 강의 3월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반영이 안 되니까 작년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OX 지문집은 그냥 작년판으로 24년 대비판이 맞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문집. 요건 제가 오늘 프린트해서 드렸죠. 그죠? 그래서 요거 반드시 수업 시간에 지참해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문 좀 보시면, 첫 문단은 이제 뭐 제 소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자, 이거 설명회 들으신 분들은 내용이 중복이 될 거예요. 하지만, 좀 지겹더라도 이제 설명회 안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오늘 첫 시간이니까 또 할 테니까 이거 좀 이제 양해해 주시고, 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수험생 등이 다른 과목보다 특히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줄 밑줄 보시면 양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받아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기 이렇게 두꺼워요. 한 98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양이 많다. 그죠? 그래서 민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 기준으로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데까지 통상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 지금 기본 강의 시작하는데 이 기본 강의는 50회예요. 그럼 이제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5회 하니까 10주가 걸립니다. 10주. 그러면 2개월 반 정도 딱 떨어져요. 그죠? 2개월 반 정도. 그죠? 그럼 기본 강의 한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되고 이것도 강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성실하게 준비한 수험생들 기준으로 한 거지 만약에 독학을 한다. 그러면 민법 하나 보는데 1년 내내 가버릴 수가 있어요. 혼자 공부하기가 정말 어려운 과목이긴 합니다. 법 과목이. 그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단 가셔갖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을 이제부터 보게 될 텐데 일단 여러분 뭐 좀 알아보고 오셨겠지만 우리 민법은 1차 과목입니다. 2차에는 없어요. 1차에만 있고 아시다시피 1차는 객관식 오지선다. 그러니까 이제 정답 찍어내면 되는 거죠. 근데 2차는 논술형이죠. 그죠? 그래서 2차는 막 이제 그 백지를 주면 거기다가 자기가 써내야 되는데 우리 민법은 오로지 1차에만 있기 때문에 논술형 준비는 안 해도 된다. 오로지 객관식 준비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죠? 일단 요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민법이 크게 이제 목차로 나누면 요거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민법 총칙, 물권법, 그 다음에 채권법은 또 나눠가지고 채권 총칙, 채권 각칙 이렇게 크게 4단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대목차로 4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목차들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물권법이나 채권법의 기초적인 통칙적인 내용들이 민법 총칙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물권이라는 것도 물권이 변동되려면 채권이 먼저 생기고 그 물권이 변동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이들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연관이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밑에 계속 읽어보시면 맨 밑에 밑줄이죠. 뒤에 나오는 물권이나 채권을 알아야 앞에 있는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법 총칙을 잘하겠다고 민법 총칙만 100번 읽었다. 거기다 외웠다. 민법 총칙 제대로 이해돼야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왜?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뭔지 알고 봐야 그래야 비로소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부할 때는 교과서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민법 총칙 보는데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서 막 튀어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는 얘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물권,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권도 뭐 담보 물권 같은 거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을 알아야 이게 물권이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험생이 됐으니까 요 회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부터 많이 쓰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몇 회독? 1회독. 그래서 다 보고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봤다 그러면 2회독. 그 다음에 또 보고 다 돌아와서 또 왔다 그러면 이제 3회독. 그죠? 이런 식으로 자 1회독 했다. 그죠? 강의 들으면서 봐도 완전히 자기께 되지 않아요.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저는 이제 강사니까 민법 총칙 강의하면서도 그 순간에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되니까 뒤에 거 끌어다가서 사례해가면서 막 설명 다 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하고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그래도 그렇게 1회독을 봐도 제대로 다 정확하게 100%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봤다, 1회독 했다,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봤다, 그제서야 조금씩 보입니다. 이게 이게 뒤에 있는 건 좀 알고 보면은 여기 이런 소리였구나.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돌아가고 세 번, 3회독 됐다? 그때쯤 되면 이제, 요런 내용이라. 그래서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비로소 이제, 내가 제대로 이해를 했다, 제대로 알게 됐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민법의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연결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래서 민법이 처음 볼 때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쭉
봐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시면. 자, 그래서 첫째 문단 둘째 줄에 미술과 있죠.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밑줄 안 꺼있지만 보시면 민법은 근데 양이 너무나 방대하다 그랬죠. 그래서 1회독 하는데 2개월 반 걸립니다. 그 다음에 2회독 하면 또 그러니까 볼 때마다 시간이 좀 줄긴 해요. 1회독 하면 50회 하지만 2회독 할 때 중급 강의는 35회 정도 하고요. 3회독 할 때 객관식 강의 할 때는 뭐 25회 정도 하고 이렇게 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요거 3회독 하고 나면 막 9월, 10월 됩니다. 9월, 10월. 그죠? 그런 얘기다. 그죠? 그래서 자, 너무 방대해서 처음 입문해서 한 번 보는 데만 2개월 내지 3개월이 소요되므로 결국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돌아와야 이해가 되는데 한 번 돌아오는데 거의 3개월이 걸리니까 다시 돌아와서 보면 또 기억이 희미해져서 또 잘 모르겠고 이게 뭐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두 번째 문단이죠. 그래서 이러한 민법의 특성 때문에 민법은 절대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맛을 보는 정도로 넘어가고 대신 빠르게 민법 총칙부터 채권 각칙까지 여러 번 민법의 앞과 뒤가 연결되도록 빠르게 반복해서 학습하는 게 요게 법학에서 좀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꼼꼼하신 분들은 막 이해 안 되면 못 넘어가고 막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단 그냥 외워놓고 넘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넘어가서 끝까지 다시 보고 돌아와서 또 보고 이러면서 실력이 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변리사 1차 민법 시험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을 병행해서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대부분 이 학원가에서는 뭐 그냥 기본서 계속 그냥 이론 공부하다가 8월 달에 이제 객관식이 오이 딱 이렇게 시작하는데, 제 생각엔 그러면 객관식이 좀 늦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 강의 때부터 OX 지문집을 이렇게 병행을 해드린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좀 병행을 하자. 그죠? 그래서 다음 둘째 줄 보시면, 첫째 줄 뒤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 민법은 예습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읽어오셔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오시니까 예습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강의를 수강하시고 대신 복습은 무지하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강의 조금 이제 3교시쯤에 진도 조금 나갈 건데 오늘 진도 나간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본서 정독을 하셔야 돼요. 기본서 정독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부분 OX 지문집까지 풀어오셔야 돼요. 그럼 이제 내일 2회차 강의할 때 그 OX 지문은 제가 처음에 한 2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빼서 먼저 문제부터 풀어드리고 그 다음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수업 끝나고 나면 기본서 정독하고 OX 지문집까지 풀어오셔라. 되셨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1년 내내 기본서 보시고 객관식 문제집 보시고 기본서 보시고 그죠? 또 강의 수강하고 뭐 기본서 이 계속 반복을 하는 이 과정이 될 겁니다. 그죠? 1년 내내 이렇게 반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좋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문단 보시면 이번 기본 강의는 이제 위 과정의 첫 단계죠. 그죠? 그래서 또 몇 줄 제가 쳐놨죠. 매일 강의 듣고 해당 진도만큼 기본서 읽고 기출문제 풀어내셔야 된다. 그죠? 이거 만만치 않다.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내가 1년 만에 반드시 끝내가지고 합격해서 반드시 뭐 2차 시험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각오를 가지고 오시지만 이게 매일매일 해야 될 양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종합반 같은 경우는 민법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특허법도 시작하고 그래서 아마 최소한 두 과목 정도는 하루에 강의를 병행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기본 강의는 뭐 하루에 진도를 많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강의 듣고 하다 보면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면 계속 이제 그 날짜에 복습을 못 끝내고 조금씩 밀리기 시작한다. 그죠?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요 얘기도 좀 드릴게요. 우리 첫 시간이니까. 일단 민법만 갖고 쓸게요. 이제 민법 3월 기본 강의 시작했다. 6월쯤에 중급 강의 시작한다. 그다음에 8월쯤에 객관식 강의 시작한다. 그러면 이렇게 1회독, 2회독, 3회독 하고 끝나면 한 10월쯤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년에 2월에 시험을 봐야 된다. 그죠? 그러면 몇 개월 남아요? 보통 한 4개월 반 정도 남습니다. 요 단계가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회독 하는데 보통 한 7개월에서 7개월 반이, 그러니까 7개월 넘어가게 걸립니다.
7개월 이상 이렇게 이제 3회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마무리는 4개월 반밖에 안 되는데 거의 기간이 반이죠, 그죠? 요 단계에서 최소한 3회독 이상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6회독, 7회독.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그 수기 같은 것도 1차 합격 수기 같은 것 좀 읽어보세요. 예. 잘해서 붙어나간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나 분명히 참고가 됩니다. 그죠? 그런 친구들 이제 그 수기 보면은 대부분 1년 내에 6회독 이상 했다 이런 말 나옵니다. 많은 친구는 막 10회독 했다, 15회독 했다, 막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고득점으로 발표도 안 났는데 이미 합격 점수 맞아갖고 수기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6회독 이상이 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 이때 자그마치 거의 7개월 이상 동안 3회독 했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은 어떻게 3회독 하냐? 이때 민법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되려면 여기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이 처음에 이제 공부 시작하면은 실력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1점부터 100점까지 있으면은 실력이 이렇게 늘 것 같지만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들다가 이 마무리 단계에서 열심히 하면 확 올라갑니다, 이게. 그죠? 여기 이제 마무리 단계 3회독 이상, 이 짧은 게, 이게 법학의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보고 나면은 자꾸 잊어버려요. 게다가 양도 많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단시간 내 반복을 해갖고 머릿속에 딱 넣고 시험장 가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거라는 게 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다져 있지 않으면 여기서 3회독이 안 나옵니다,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때 조금씩 밀리잖아요. 요때 조금씩 밀리면 2단계에서는 티가 안 납니다. 뭐 6월 말부터 모의고사 볼 텐데 모의고사 봐도 뭐 재시생 이상 아닌 이상에는 점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별로 티가 안 나. 이때까지는 밀리고 막 그래도. 그러니까 강의만 듣고 복습 안 하고 막 이래도 뭐 이때까지는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어디서 티가 나냐? 여기서 티가 확 납니다. 그죠? 여기까지 복습 잘해갖고 잘 따라온 수험생들은 여기서 확 올라가는데 그게 안 돼 있는 수험생들은 이러고는. 그리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시험장 끌려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합격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매일매일이 힘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각오를 지금은 되게 단단하고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그래서 절대 복습 진도는 밀리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이게 어디서 티가 난다? 여기서 티가 난다. 되셨죠? 그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계속 봅시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페이지 맨 밑에 밑줄 말씀드렸죠. 이제 매일 강의를 듣고 해당 진도만큼 기본서 읽고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내갖고 진도 안 밀리도록 꼬박꼬박 해오셔야 된다. 여러분 일단 기본 강의 시즌은 주말에 쉬셔도 되거든요. 토요일, 요일은 좀 쉬셔도 되는데 막 진도 밀렸다 그러면 주말 내 그거 다 끝내놔야 돼요. 되셨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됐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단에는 이제 제가 조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 민법 아까 목차는 이렇게 4단계로 나눠진다고 그랬는데 민법의 내용을 보면 조문이 있고 판례가 있고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론은 대부분 견해 대립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문은 아시다시피 제가 뭐 조문 지금 나눠드렸지만 오늘 나눠드렸지만 민법 규정이에요. 원래 우리 민법은 1008조까지 있는데 그 뒷부분이 가죽법이고 여러분들은 가죽법은 필요 없어서 시험범위 안 들어요. 그래서 1조부터 766조까지입니다. 여기 이제 민법 규정이다. 그죠? 요게 조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별법 중에 그 명의신탁 관련된 부동산 실명법이나 뭐 가등기담보법이나 이런 거 좀 더 들어가는 특별법 조금 있긴 한데 일단은 좀 민법 규정 들어간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판례라는 게 있는데 이 판례는 뭐냐? 대법원 판결문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결문.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법 조문이 양도 많고 한데 우리 이 사회가 매우 복잡해지고 이제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회의 모든 민법 문제들을 민법 규정에 다 담아낸다는 건 불가능해요. 아무리 조문이 많아도. 그래서 비어있는 부분이 있고 또 조문이 있어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보충해 주는 게 판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판결문. 그죠?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문 판례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이라고 돼 있는데 이 이론은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민법을 뭐 최소한 20년 이상 연구한 민법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문하고 판례는 빠삭하다. 그죠? 그래서 이분들의 목표는 조문하고 판례를 그냥 알고 정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조문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맞냐?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판례가 뭐 하나 나왔는데 이 판례 좀 이상한 거 잘못된 것 같다. 그죠? 이렇게 비판도 해야 되고, 그죠? 이런 게 교수님들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수님들은 역할이 달라요. 우리랑. 민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하시고 어떤 교수님들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하시고 그럼 이제 견해 대립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이 이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출제가 불가능하죠. 왜? 객관식은 OX 정답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교수님이 이게 맞다고 그러고 어떤 교수님이 이게 맞다고 그러는데 문제 못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론 문제는 출제가 돼봐야 5% 정도. 그죠?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10% 미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출제 비중이 높지 않다. 그러면 결국 어디서 제일 많이 출제되느냐? 판례가 70% 이상입니다. 그러면 80%까지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판례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판례를 제일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문은 이제 뭐 한 10에서 20% 나온다. 그래서 비중을 보면 조문하고 판례가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판례가 훨씬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판례만 주구장창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는 민법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그죠? 결국 판례가 어디서 나온다? 조문에서 나온다. 조문이 비어있는 부분에서 판례가 나오고 조문이 애매모호한 부분에서 판례가 나오고 그래서 이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뭐부터 잘 알아야 된다? 조문부터 잘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시험은 매년마다 경향이 달라요. 작년에 시험이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커트라인이 거의 70점이었어요. 재작년에 80점이었는데 이때는 문제가 너무 쉬웠고 이때는 문제가 너무 어려웠죠.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한 76에서 77 정도 요 점수가 제일 통계적으로 커트라인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죠? 너무 쉬우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그죠? 그래서 작년 문제가 민법도 그렇고 매우 어려웠는데 작년에는 최신 판례가 많이 나와서 이제 어려워졌고요. 올해는 문제가 조금 쉽긴 했는데 올해는 조문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올해는 조문 약한 사람들 아마 민법에서 손해 좀 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시험 경향이 판례가 많이 나오든 조문이 많이 나오든 어떻게 나와도 대비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그래서 판례도 결국은 조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민법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잘 길러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 첫 시간이니까 잔소리 좀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이미 수험생들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수험생이 되자마자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제가 지금 아까 1년표 이렇게 그려드렸지만 이거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9월 달쯤에 진입해갖고 이때 진입했는데 올해 1차 시험 분들도 작년 9월에 진입해갖고 이번에 막 85점인가 맞고 지금 수기 쓰신 분도 계신데 이런 분들은 매우 특이한 분들이고 이런 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1년 내내 해도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은 양이에요. 이거 민법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민법, 산재법, 자업까지 세 과목 다 봐야 되는데 1년 안에 그걸 다 끝내야 된다? 이거 본질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요. 1년. 그죠? 여러분들 뭐 주위에 뭐 1차는 뭐 6개월이면 충분하지 이런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그죠?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1년도 부족합니다, 사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생이 되자마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조문 열심히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도 나중에 가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조문 못 보고 판례만 보고 있는 이런 수험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몰라서 안 보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 습관을 잘 잡아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밑에 좀 보실게요. 자, 그래서 둘째 페이지 맨 밑에 이제 밑줄 안고 있는데 보시면 기본서와 함께 수업 시간에 사용되는 자료로 첫째 조문집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조문은 민법의 기본이다. 그래서 1차 시험에 80% 이상의 판례에서 출제되지만 이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문을 먼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넘어가셔서 보시면 이 포인트 민법 교재 안에도 이 교재 안에도 조문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조문이 들어있지만 이 교재 안에 있는 조문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이 조문집 나눠드린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보실게요. 그래서 기본서에도 대부분의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만 기본서의 내용 안에 파묻혀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별도의 조문집을 만들어서 따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예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PDF 자료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조문집은 수업 시간에는 물론이고 항상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읽으셔야 돼요.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역삼역 쪽 요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그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뭐 버스 타고 뭐 지하철 타고 그냥 멍하니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조문집 보시면서 다녀야 돼요. 기본입니다. 기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조문집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난 뭐 심지어는 밥 먹을 때도 조문집 옆에 놓고 보면서 밥 먹어야 돼. 그죠? 네. 그 정도 하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조문 볼 시간 없어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네. 제가 농담 삼아서 저 앞에 맥주집 있는데 저거 만들어질 때 수험생들이 한참 한여름이었는데 저기 흘끔흘끔 쳐다보더라고. 당연하죠. 저도 강의하면서 더운데 막 저 시원한 맥주 한잔 마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어요. 자, 가도 좋다. 저거 완성되면 가도 좋은데 조문집 들고 가라 그랬어요. 웃으시죠? 아, 진짜 농담 아니에요. 왜 안 될 거 뭐 있어요? 조문집 들고 와서 조문 하나 딱 보고 시원하다 한 잔 마시고 되잖아. 그죠? 네.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 각오가 돼 있어야지 1차 시험을 뚫어낼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우습게, 좀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이긴 하지만, 우습게 받아들이지 말고, 좀 진지하게, 그 정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항상, 뭐, 차를 타고 다닐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조문집, 그죠? 되셨죠? 그 정도 돼야 맞춰낼 수 있어요. 문제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조문 문제 만만치 않아요, 나오면.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조문을 강조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 가시면 둘째 OX 지문집입니다. 그죠? 그래서 변리사 기출 문제들과 변호사 기출 문제들로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우리가 봐야 될 객관식은 1400페이지짜리는 우리나라에서 시험되는 민법 시험이라면 거의 대부분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그죠? 근데 양이 너무 많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 때부터 그걸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좀 얇은 OX 지문집을 이제 변호사, 변리사 기출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걸 같이 병행을 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얘기는 뭐 여러분들 저랑 같이 병행할 거니까 밑에 문단은 이제 뭐 좀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고. 맨 밑에 뭐 제 강의 보통 친절한 강의라고 돼 있는데 강의도 친절하게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뭐 의문사항 같은 거 있으면은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다 대부분 친절하게 답변을 다 해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만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제가 좀 일찍 가야 되니까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좀 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단 민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가 끝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노트 보세요, 노트. 오늘 노트 자료 한 장짜리 보시면 뭐 이상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을 거예요. 별 모양 같기도 하고. 근데 뭐 24년 시험이다, 23년 시험이다, 22년 시험이다, 21년 시험이다, 20년 시험이다 이렇게 쓰면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뭐예요? 이해만 나오고 이전에 나온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나오고. 그죠?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이해는 뭐예요? 매년 나온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딘지 자명하죠. 그죠? 당연히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험생이 되면 이런 게 생겨요. 그 다음에 이게 불안하니까 여러분들 수험생이 되면 바로 불안해져요. 내가 지금 뭐 한참 취직하고 돈 벌어야 될 나이인데 그거 포기하고 지금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지금 그 좋은 자격증 따려고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데 불합격하면 어쩌지, 시간만 버리면 어쩌냐. 당연히 불안해요. 그죠?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데까지 자꾸 신경이 쓰여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 범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만 보면 충분히 6회독이 가능한데 이렇게까지 넓혀서 보면 3회독도 제대로 못해요. 쫓아다니다 보면. 그러면 어디에 빵꾸가 나요? 어디에 구멍이 나요? 당연히 여기에 구멍이 나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도 다 틀리고 와요. 그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처음부터 중요시해야 될 부분은 뭐냐? 이거다, 이거. 그래서 저도 이제 질문 받아보면 뭐 이런 부분, 뭐 심지어는 이런 부분까지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리죠. 그죠? 그래서 이게 민법을 이렇게 늘린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의 성향이기 때문에 특검법 가서도 늘리고 자연과학 가서도 늘리고 불안하니까 다 늘린다. 그죠? 그러면 1년이 정말 부족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이 안다는 개념도 우리는 다시 수험생은 안다는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돼요. 그냥 대충 보고 이해한다. 아는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 가서 틀리고 나요. 이해하고 있어도. 그래서 확실히 막 반복 숙달 연습이 돼갖고 완전히 자기께 돼 있어야 시험장 가서 그거 문제 맞추고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놓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은 절대로 공부의 양을 늘리면 안 된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양 늘리기 시작하면 그냥 불합격으로 가는 거 쉽게 얘기해서.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밑에 뭐 이런 것도 그려놨는데 기본 강의 이제 수강하고 한 번 정도 됐다 그러면 요만큼 깊이로 이렇게 파입니다. 그 다음에 중급 강의에 대해서 2회독 하잖아요. 2회독 하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붙어서 아 내가 요거 아니까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러시는 분들 계셔. 그죠? 그죠? 여기까지. 그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죠? 요 지금 요게 갑수험생, 요게 을수험생 그러면 시험에 붙을 확률이 누가 더 높을까요? 당연히 을수험생이 더 높아요.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공부 범위를 넓히는 방향 쪽이 아니라 이 중요한 부분을 깊이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맞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불안감은 제가 민법 부분에서는 제가 해소해 드릴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여기 학원가 많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원가에서 객관식 문제집 제일 두꺼운 게 제 객관식 문제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객관식 문제집을 본다고 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객관식 문제집이 이만큼 들어있어요. 그죠? 제 객관식 문제집이 이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 책 이외에 있는 거를 찾아서 본다? 필요 없어요. 이 동네에서 제일 제가 많을 거예요. 그죠? 대신 요거를 정복만 하면은 그러면 다른 수험생들보다 더 많이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근데 이만큼만 보라고 그러면서 왜 이만큼 해놨냐? 이 강약 조절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많이 보고 이 부분은 한 번씩만 봐도 이게 잘 돼 있으면 이 부분은 한 번씩만 눈으로만 봐도 문제 가서 맞출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포인트 객관식 문제집 볼 때 이거 너무 많다라는 생각 드시겠지만 이럴 때 강약 조절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책 이외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는 민법 강사 중에 제일 제가 양이 많으니까 그 양 부분에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해가시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만 잘 정복을 하시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절대로 함부로 양을 늘리지 마라. 제 책 안에는 뭐 거의 다 들어있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질문하러 오셨을 때 제가 이거 조문도 없고 판례도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 그러면 그래 그렇구나 그냥 가시면 돼요. 그 집에 가서 또 이거 궁금한데 막 이런. 그러니까 이제 판례 같은 것도 보면 여기에는 조문 있고 여기는 판례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조문이나 판례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지적 호기심도 써드렸잖아. 여러분들은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이 당연히 이거 생겨요. 궁금하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런 거 제가 조문에도 없고 판례도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 신경 쓰지 마셔야 돼요. 이런 거 막 인터넷에서 논문 찾아보고 막 필요 없습니다. 그죠? 되셨죠? 그래서 이제 공부 분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종합반이시니까 우리 종합반에서는 상담, 질문 답변 이런 걸로 거의 수험생들이랑 밀착해갖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니까 이상한 데로 가면 다 거기 아니다 일로 가라 이렇게 다 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됐다.